요즘 부동산 소식을 보다 보면 조금 낯선 흐름이 눈에 띕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피스텔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모든 오피스텔이 오른 게 아닙니다. 큰 오피스텔만 올랐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인데 크기에 따라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큰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이 흐름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에게도 해당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4050세대에게도 연결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는 가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안에는 지금 우리 주거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만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0.30%였습니다. 반면 40제곱미터 이하는 0.38% 내렸습니다.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0.10% 내렸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0.21% 내렸습니다. 큰 평형만 웃고 작은 평형은 울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서울은 조금 더 뚜렷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평형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초과형의 상승폭이 0.59%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 0.52%였습니다.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0.25%였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0.21%였습니다. 전국에서는 큰 오피스텔만 오르는 양극화가 나타났지만 서울은 전 평형이 함께 오르는 회복세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원룸이나 소형 주거 형태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오피스텔의 자가 거주 비중은 52.3%였습니다.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비중은 44.8%였습니다. 평균 주거 면적은 82.2제곱미터로 아파트의 평균 82.9제곱미터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큰 오피스텔은 더 이상 임대용 부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사는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흐름이 강해졌을까요? 여기에는 아파트 시장의 사정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은 중대형 오피스텔로 실거주 수요가 옮겨간 것입니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권 그리고 준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대안으로 큰 오피스텔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흐름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더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표면적인 숫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형 오피스텔의 움직임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큰 오피스텔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졌지만 월세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 지점이 참 묘합니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월세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배경에는 전세 사기 이후 달라진 임대 시장의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소형 주거 시장은 매매보다 임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즉 소형 오피스텔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삶과의 접점이 드러납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는 소형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매매가 아닌 월세로 거주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단위로 실거주를 원하는 3040세대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은 중대형 오피스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 시장 안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갈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소유보다 거주의 편리함을 우선하는 흐름입니다. 다른 한쪽은 아파트처럼 오래 머물 실거주 공간을 찾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피스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거 시장 전체가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온도차도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서울은 아파트 대체 수요가 몰리며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신규 공급과 매물 적재 영향으로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뉴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소식을 정리하며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고르는 기준이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주에 적합하다면 오피스텔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오피스텔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거주 목적에 따라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입니다.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다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거 시장은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아파트만을 고집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소식을 통해 새로운 주거 형태를 한 번쯤 고려해 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이 앞으로 우리 주거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